광해군 10년 1618년 가을, 한양 저잣거리의 한 남자가 사지가 찢겨나가는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죄목은 대역죄, 왕이 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 조선 최고 명문가의 아들이자 천재 문장가였습니다. 중국 사신들도 감탄한 실력자. 그런 그가 어떻게 역적 중에 역적이 되었을까요? 더 이상한 건 그가 마지막 순간 할 말이 있다고 외쳤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걸까요? 정말 역모를 꾀한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희생양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허균. 1569년 선조 2년에 태어난 그는 홍길동전의 저자로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자의 한을 다룬 홍길동전을 썼으니 허균도 서자였을 거라는 착각.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허균은 당대 최고의 금수저였습니다. 아버지 허엽은 동인 당파의 수장, 큰형 허성은 대제학, 작은형 허봉은 부제학을 지냈습니다. 누나 허난설원은 조선 최고의 여류 시인으로 중국에까지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런 가문의 막내로 태어난 허균은 어릴 때부터 천재였습니다. 9살에 시를 지었고 조선의 이태백으로 불리던 이달에게 시를, 유성룡에게 학문을 배웠습니다. 타고난 천재에게 최고의 스승들까지. 이보다 완벽한 교육 환경은 없었습니다. 20대 중반, 과거에 급제한 허균은 관직에 나섭니다. 특히 중국 사신 접견 때마다 수백 편의 시를 외우고 즉석에서 화답하며 최고의 문장가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왜 20년 관직 생활 동안 6번이나 파직되고 3번이나 유배를 갔을까요? 문제는 그의 자유분방함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시대를 너무 앞서간 사고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성리학이 지배하던 시대에 그는 불교, 도교, 심지어 천주교까지 탐구했습니다. 기생과 어울리는 것을 거리낌 없이 했고 비난받으면 남녀의 정욕은 하늘이 준 것이라고 당당히 맞섰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양반가 출신이면서도 서얼들과 친밀하게 지냈다는 것. 신분 차별 없이 인재를 써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조선의 근간인 신분제를 흔드는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훗날 그의 목숨을 앗아가는 단초가 됩니다. 광해군 즉위 초기, 조선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조가 늙어서 얻은 왕비 인모광후, 그녀가 낳은 영창대군 때문에 광해군은 왕위에 오르지 못할 뻔했습니다. 적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정당성을 의심받았던 광해군. 그에게 인모광후와 영창대군은 언제든 왕위를 빼앗을 수 있는 위협이었습니다. 광해군 5년 봄, 문경세제에서 강도 사건이 터집니다. 한 무리가 은을 수송하던 상인을 죽이고 은 700냥을 털어 달아났습니다. 범인들을 잡고 보니 놀랍게도 모두 양반가의 서자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자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란을 계획했습니다. 강도짓은 반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초가 거듭되자 폭탄 선언이 터집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인모광후에 붙인 김제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작의 냄새가 짙게 풍기는 이 사건.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김제남은 세 아들 사위와 함께 모두 처형됩니다. 8살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된 후 의문이 죽음을 맞습니다. 뜨거운 온돌방에 가두어져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제 인모광후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균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역모를 꾸몄다는 서얼들과 평소 친밀하게 지냈던 그였습니다. 서얼들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온다면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고 가문이 풍비박산 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허균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대북파의 실권자 이이첨에게 몸을 의탁한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충성을 증명하고 싶었던 걸까요? 허균은 대북파의 돌격대를 자처합니다. 광해군 즉위 후 정적은 대부분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인모광후와 소수의 서인 세력뿐. 대북파는 마지막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인모광후를 폐위시키는 것.
하지만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광해군에게 인모광후는 정모, 즉 아버지의 정식 부인이었습니다. 효를 가장 중시하는 조선에서 어머니를 폐위시킨다? 이건 넘기 힘든 선이었습니다. 이원익, 이항복, 기자헌 같은 명망 있는 대신들이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젊은 유생들도 거리로 나와 상소를 올렸습니다. 패모로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대북파 우두머리 이이천마저 한 발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허균이 나섭니다. 더욱 강경하게, 더욱 집요하게 패모론을 밀어붙입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듯 광기에 가까운 집착을 보였습니다. 극심한 정쟁 끝에 결국 인모광후는 왕후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경운궁에 유폐됩니다. 허균은 성공했습니다. 돌격대장으로서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승리가 자신의 파멸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광해군 10년 1618년 어느 날 한양 도성 곳곳에 흉서가 나붙기 시작합니다. 광해는 폐위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벽보들, 왕을 직접 거론한 대역죄였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금부가 급히 수사에 나섭니다. 흉서를 쓴 범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용의자들이 하나둘 체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한 이름이 나옵니다. 허균. 처음에는 연루되었다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초가 계속되면서 진술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갑니다. 허균이 왕이 되려 했습니다. 허균이 우리에게 지시했습니다. 허균이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어두운 취조실, 고문대 위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진술들은 하나의 그림을 그려냅니다. 허균이 영모의 주모자라는 그림. 의금부 관원들이 허균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새벽녘이었을까요? 한밤중이었을까요? 문이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관군들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허균은 저항할 틈도 없이 체포됩니다. 52세의 명문가 자제이자 전직 고위 관료. 그가 죄인의 몸으로 끌려갑니다. 의금부 감옥. 차가운 돌바닥 위에 허균이 앉아 있습니다. 문초가 시작됩니다. 내가 영모를 꾸몄느냐? 허균은 부인했을까요? 아니면 인정했을까요? 기록에는 그가 결국 자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허균 같은 인물이 정말 자백했을까요?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죽을 운명이니 빨리 끝내려 했던 걸까요? 대북파 실권자 이이첨은 허균에게 해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해군을 재촉해 서둘러 처형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왜 그렇게 급했을까요? 혹시 허균이 무언가 말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건 아닐까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건 아닐까요? 며칠 후, 형 집행날이 정해집니다. 1618년 가을, 한양 저잣거리.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대역죄인의 능지처참이 있는 날입니다. 수레에 실려 나오는 허균.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형리들이 다가옵니다. 능지처참.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극형입니다. 그 순간 허균이 입을 엽니다. 할 말이 있어? 사람들이 술렁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형 집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찢어지는 살, 터져나오는 피, 군중들의 비명과 탄식. 조선 최고의 문장가이자 천재로 불리던 남자가 역적으로 처형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하려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이첨이 나를 배신했소였을까요? 나는 억울하오였을까요? 아니면 진짜 영모자는 따로 있소였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형 집행 후 허균의 시신은 갈기갈기 찢겨 거리에 버려졌습니다. 역적의 시신은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감히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허균과 연관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화를 입을 수 있었으니까요. 용인의 한 묘지, 양천 허씨 가족 묘 사이에 허균의 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 묘가 아닙니다. 유골 한 점 없는 가묘입니다. 역적으로 죽었기에 제대로 된 무덤을 만들 수 없었고 먼 훗날 후손들이 넋이라도 달래려고 만든 것입니다. 조정의 반응은 참혹했습니다. 허균은 천지간의 괴물입니다.
수레에 매달아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고 그 고기를 씹어 먹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간이 왕에게 올린 상소문입니다. 한 인간에 대한 이토록 극한의 증오를 조선왕 조실록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허균의 저서들도 금서가 되었습니다. 홍길동전조차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문은 풍비박산 났습니다. 허균의 가족들은 역적의 가족으로 낙인 찍혀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허균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허균은 정말 역모를 꾀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희생양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가설, 허균은 진짜 역모를 계획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의 문집을 보면 위험한 사상이 가득합니다. 천하에 두려워야 할 대상은 오직 백성이다. 홍길동 같은 사람이 나온다면 원망하던 백성들이 따르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이건 명백한 혁명 사상입니다. 조선의 근간을 흔드는 생각입니다. 홍길동전도 의미심장합니다. 서얼로 태어나 차별받던 홍길동이 결국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는 이야기. 혹시 이게 허균 자신의 꿈을 투영한 건 아닐까요? 서얼들과 친밀하게 지낸 것도 수상합니다. 광해군 5년 서얼 역모 사건 때 그들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 혹시 정말 그들과 무언가를 계획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모순점이 있습니다. 허균은 이미 고위 관직에 있었습니다. 굳이 목숨을 걸고 역모를 일으킬 이유가 있었을까요? 게다가 그는 실용주의자였습니다. 승산 없는 역모를 꾸밀 만큼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가설, 이이첨의 정치적 제거. 이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허균은 패모론을 주도했습니다. 너무 강경하게, 너무 집요하게, 심지어 이이첨보다 더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만약 훗날 인모광후가 복권된다면 패모론을 주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이첨은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 지형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훗날을 대비해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허균을 제거한 것은 아닐까요? 근거는 더 있습니다. 허균 체포 과정이 너무 급박했습니다.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이첨이 광해군을 재촉해 서둘러 처형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급했을까요? 혹시 허균이 진실을 폭로할까봐 두려웠던 건 아닐까요? 허균이 마지막 순간 할 말이 있다고 외쳤던 것. 그게 바로 이이첨의 배신을 폭로하려 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것도 완벽한 설명은 아닙니다. 만약 단순히 제거하려 했다면 굳이 역모죄를 뒤집어 씌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른 죄목으로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었을 텐데요. 세 번째 가설, 서얼들의 역모에 연루됨. 광해군 5년 서얼 역모 사건. 허균은 서얼들과 친했습니다. 혹시 그들이 정말 뭔가를 계획했고 허균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묵인했거나 동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이 사실이 드러났을 때 허균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정말 서얼 역모에 연루되었다면 왜 광해군 5년이 아니라 10년에 잡혔을까요? 5년이나 지난 후에요.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가설, 광해군의 의심. 광해군은 평생 정통성 문제로 괴로워했습니다. 끊임없이 반역을 의심했습니다. 허균은 명문가 출신의 천재였습니다. 인맥도 넓었고 서얼들과도 친했습니다. 혁명적 사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해군 눈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언제든 반역할 수 있는 위험인물로 보였을 겁니다. 흉서 사건은 핑계였을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허균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흉서 사건을 기회로 삼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지도 모릅니다. 허균의 위험한 사상, 이이첨의 정치적 계산, 서얼들과의 관계, 광해군의 의심, 이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한 천재를 역적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허균은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외쳤지만 그 말을 내뱉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 말 속에 진실이 있었을까요? 허균 사후, 조선 사회는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이후 어떤 신하도 감히 신분제 개혁을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서얼들의 한은 더 깊어졌습니다. 허균의 죽음은 개혁은 곧 역모라는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허균이 죽은 지 4년 후 광해군도 폐위됩니다. 인조 반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이첨은 허균보다 더 비참하게 죽습니다. 결국 그가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허균은 조선이 끝날 때까지 복권되지 못했습니다. 역적으로 죽은 많은 사람들이 훗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허균만큼은 끝까지 역적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사상이 그만큼 위험했다는 뜻일까요? 현대에 와서야 허균은 재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개혁가, 신분제에 저항한 혁명가로.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그는 정말 왕이 되려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을까요? 만약 그가 마지막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나는 억울하다였을까요? 세상을 바꾸고 싶었을 뿐이다였을까요? 아니면 진짜 괴물은 따로 있다였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패자의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힙니다. 허균, 그는 천재였을까요? 괴물이었을까요? 4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답은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